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최근 북한 당국이 시험 발사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은 한국과 동맹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복잡하게 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또 전반적인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전력 규모를 대폭 증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첫 소식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런던의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 IISS는 15일 공개한 북한 순항미사일 도전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진전이 있었다면서 최근 발사한 순항미사일은 한국의 방공 시스템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사거리 1,500km로 알려진 북한의 장거리 순항미사일은 탄도 시스템보다 효율적인 배치가 가능하고 기동성이 뛰어나 일본 전역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게 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북한의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이 실전 배치될 경우 한국의 방공 시스템은 더 높은 수준의 역량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북한의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의 초기 분석 보고서를 통해 순항미사일 전력이 여러 가지 유용한 방법으로 탄도미사일 전력을 증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순항미사일이 동맹의 방공 및 미사일 방어를 복잡하게 하고 전반적인 탄도 순항미사일 전력 규모를 대폭 증가시킬 수 있으며 미사일 전력의 유연성을 다양화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북한이 미사일과 핵 능력을 지속해서 발전시키고 대외 위협 억제를 강화하며 국내외적으로 위신을 얻으려는 등 장거리 순항미사일 홍보를 위한 정치적 목적도 분명히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The opposi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sanctions and such, probably trying to show that this is adding to their deterrent capability, and they're probably trying to use this as a sourc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prestige. 미국 중앙정보국 CIA 북한 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도 북한의 순항미사일이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의 위협이 된다고 전망했습니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15일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진전된 미사일 역량은 탄도미사일 무기를 증강시킬 것이라면서 한반도 근처에 주둔한 미군의 해군력을 저해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그동안 대화와 협상의 모든 노력을 거부해왔다면서 미국은 포괄적인 동맹 미사일 방어망을 개선하고 미사일 발사 횟수를 줄일 수 있는 충분한 공격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한일 양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줄이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는 동시에 미국과 동맹국들도 그들의 억지력과 국방력 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동맹국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미국은 북한의 공격에 대응해 핵무기 등 모든 필요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확장된 억지력 보장을 재확인해야 하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재래식 전력 위협이 충분히 줄어들 때까지 현재 수준의 주한미군 유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 내 우라늄 농축 공장을 개보수하는 등 증설하고 있으며 이는 초대형 핵탄두 생산을 강행하겠다는 올해 초 노동당 대회에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표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의 핵 미사일 전문 웹사이트인 암스 컨트롤 원크는 16일 보고서를 통해 제임스 마틴 비확산 연구센터와 미들베리 국제문제연구소와 함께 민간 위성사진 업체인 맥사 테크놀로지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움직임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1일 촬영된 영변 핵시설 위성사진에서 북한이 나무를 치우고 건설을 위해 주변 땅을 고른 흔적과 건설용 굴착기를 확인했으며 14일 촬영된 위성사진에서는 벽을 세우고 기초공사를 시작한 정황과 함께 농축시설 건물의 측면 패널을 제거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증설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약 1000평방미터로 약 1000개의 원심분리기를 추가로 수용하기에 충분한 공간이라면서 이는 무기급 우라늄 생산량을 최대 25%까지 늘릴 계획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북한이 영변에서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와 원자로 재가동을 포함한 플루토늄 생산 활동을 재개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비인도적 무기로 분류돼 생산을 금지하고 있는 집속탄을 지속적으로 생산, 비축하고 있다고 국제감시단체가 지적했습니다. 전 세계 집속탄 현황을 감시하는 국제민간단체
집속탄 금지 연합은 15일 발표한 2021 연리에 보고서에서 북한을 비인도적 무기인 집속탄의 생산과 비축을 지속하는 16개 나라 중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을 포함해 브라질과 중국, 러시아, 이란, 파키스탄 등 16개 나라가 집속탄 생산을 지속하고 향후 중단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이 집속탄 폐기를 의무화하는 국제협약인 집속탄 금지 협약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집속탄은 하나의 폭탄 안에 수백 개 이상의 초소형 폭탄이 삽입된 폭탄으로 폭탄 한 개로 축구장 전체 크기만큼의 살상 범위를 가져 대량 인명피해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국제사회는 지난 2010년 발효된 집속탄 금지 협약에 따라 집속탄을 비인도적 살상 무기로 규정해 집속탄의 생산과 사용, 이전, 비축을 금지하고 있지만 북한은 지난해 12월 집속탄 금지 협약 가입을 촉구하는 유엔 총회 결의안 표결에도 불참하는 등 관련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76차 유엔 총회가 개막된 가운데 유럽연합 EU는 올해도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제3위원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안보리 의장국인 아일랜드 외교장관을 비롯해 독일 외교장관도 잇따라 북한 정권의 심각한 인권 유린 행태를 규탄하면서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유엔 총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크리스토퍼 매튜스 유엔 주재 EU 대표부 대변인은 15일 북한 인권 결의안 제출 여부를 묻는 VOA의 질문에 그럴 의도이며 다음 주 고위급 회기 이후 사전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2005년부터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 또는 단독 발의에 제출했으며 유엔 총회는 지난해까지 16년 연속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 내 반인도적 범죄 등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를 권고한 후 결의안에 이를 촉구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지난해엔 납북자 문제 해결을 처음으로 촉구하는 등 수위를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유엔 안보리 의장국인 아일랜드의 사이먼 커브니 외교 국방장관은 최근 아일랜드 의회 대정부 질의 답변을 통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검토에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커브니 장관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권고안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우리는 유엔 안보리에 북한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검토를 계속 권장하고 북한 정권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를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 지난해 유엔 총회 북한 인권 결의안을 환영하는 올해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교장관도 13일 유엔 인권이사회를 방문해 발표한 성명에서 독일은 북한과 시리아의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 계속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7월 북한을 6년 연속 인권 우려 우선 대상국에 올린 영국 외교부의 타리크 아흐마드 연방 남아시아 담당 국무상도 최근 데이비드 알턴 상원의원의 서면 질의 답변에서 영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들에 관한 연례 토론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영국과 아일랜드, 독일, 미국 등 24개국은 지난 2월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소환을 보내 북한 인권 문제를 안보리 정식 의제로 계속 유지할 것을 공식 요청한 바 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14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진행한 인터넷 팟캐스트 행사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유럽연합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e tend to think Europe isn't involved, but in fact they play a very important role. And the Europeans have an interest in these issues. They have the resources. They have a presence in Pyongyang. I think they're very important, and I think we need to continue to work with them. 유럽연합과 영국은 북한과 대화하고 교류하면서도 인권 침해와 핵미사일 문제는 적극 제기하는 비판적 개입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에 따라 지난 3월 처음으로 정경택 국가보위상과 리영길 사회안전상 등 개인 2명과 중앙검찰소에 인권 관련 제재를 부과하는 등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김씨 정권을 더욱 압박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과 호주의 외교 안보 장관들이 워싱턴에서 2+2 회의를 열고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보유를 최우선순위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회의 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 영국, 호주가 전날 출범시킨 새로운 3자 안보 파트너십 오커스의 첫 과제는 호주의 핵잠수함 보유 지원이라면서 세 나라가 최선의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호주의 핵 잠수함 보유는 영내 통합 억지력을 강화하고 미군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들과 협력해 공동의 안보 이익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어 2+2 회의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경쟁이 심화되는 안보 환경을 논의했으며 특히 중국의 활동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9월 17일을 국가 전쟁포로 실종자 인식의 날로 선포하고 한국전쟁 등 해외전쟁에서 실종되거나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미군에 대한 수색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6일 성명을 통해 국가 전쟁포로 실종자 인식의 날에 우리는 그들과 그들의 가족에게 진 빚을 기억한다면서 포로로 붙잡혔던 이들을 위로하고 아직도 실종된 이들의 가족을 위한 답을 찾는 어렵지만 필수적인 임무를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우리 행정부는 전쟁에서 실종된 미국인을 찾고 신원을 확인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노력은 전 세계적이며 미국 가족을 대신해 이런 인도주의적 노력을 진전시키는 모든 파트너국의 지속적인 협력에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전쟁포로 실종자 인식의 날은 1979년 지미 카터 당시 대통령의 서명으로 지정됐고 이에 따라 미국 대통령은 매년 9월 셋째 주 금요일을 전쟁포로 실종자 인식의 날로 선포해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